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연락하면 답은 옵니다. 만나자고 하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예전엔 분명 따뜻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함께 있어도 왠지 혼자인 것 같고 만나고 돌아오면 오히려 더 허전합니다. 그렇다고 싸운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끝날 때는 우리 이제 끝이야 라고 선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식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중에 3개 이상 해당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 솔직히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증거는 관계가 끝나기 직전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그냥 지나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대화가 아니라 의무만 남았을 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진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나요? 용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연락했던 게 언제였나요? 별일 아닌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게 언제였나요?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신다면 다행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관계가 살아있을 때는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밥은 먹었어? 오늘 별일 없었어? 갑자기 내 생각나서 그냥 연락했어. 이런 말들 따지고 보면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전달할 정보도 없고 해결할 문제도 없습니다. 그냥 안부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런 연락 하나가 하루를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면 내용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바쁜 하루 중에도 내가 떠올랐구나. 내 안부가 궁금한 사람이 아직 있구나. 그 느낌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근데 관계가 끝나갈 때는 대화의 질감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 천천히 변해서 처음엔 눈치채기조차 어렵습니다. 말은 오갑니다. 연락도 합니다.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뭔가 다릅니다. 말은 있는데 온기가 없고 시간은 함께 보냈는데 마음은 따로 놀고 대화가 끝나고 나면 채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허전합니다. 연락이 와도 답장이 점점 짧아지고 함께 있어도 왠지 어색하고 무슨 말을 꺼내도 대화가 금방 끊깁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 주제로 몇 시간이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공통 화제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과의 대화가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해야 하는 숙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오면 설레는 게 아니라 슬슬 부담이 생기고 연락이 오면 반갑기보다 어떻게 답해야 하나 머릿속이 먼저 바빠집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바쁜가 보다. 원래 저런 스타일이야. 내가 예민한 거겠지. 조금 더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쁜 시기가 있고 원래 연락이 뜸한 사람도 있고 서로 잠깐 멀어지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성의가 남습니다. 답장이 늦어도 미안함이 느껴지고 말이 짧아도 따뜻함이 묻어나고 오랜만에 연락해도 어색함보다 반가움이 앞섭니다. 사람은 시간이 없어도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시간을 냅니다. 피곤해도 보고 싶은 사람은 만납니다. 바빠도 생각나는 사람한테는 짧게라도 연락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떠난 사람은 말은 해도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진심이 없고 웃고 있는데 눈이 웃지 않고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무로 유지되는 관계.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꽤 많습니다. 오래된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한때 정말 가까웠던 사람이니까. 그 이유 하나로 이미 식어버린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끊기는 싫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편하지도 않은 그 어정쩡한 상태로 몇 년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 대화가 편한지 불편한지, 그 연락이 반가운지 부담스러운지,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채워지는지 소모되는지,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는 느낌, 말은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는 느낌, 웃고는 있는데 집에 돌아오면 왠지 더 외로운 느낌. 그 느낌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대화가 아니라 의무만 남은 겁니다. 관계는 오래됐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시간이 쌓였다고 해서 반드시 이어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오래되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편안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과의 대화가 진심인지 의무인지 한 번쯤 조용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증거는 내가 계속 참기만 할 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서운했는데 그냥 내가 참자 하고 넘긴 적.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자 하고 삼킨 적. 화가 났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탓한 적.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한 번이 아닐 때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한쪽만 참아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미안해하고 서로 한 발씩 물러서면서 지켜가는 것이 관계입니다. 오늘은 내가 참았으면 다음번엔 상대가 맞춰주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상대가 먼저 알아채주는 것. 그 균형이 있어야 두 사람이 오래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관계는 이상하게 늘 한 사람만 참습니다. 늘 한 사람이 먼저 연락하고, 늘 한 사람이 분위기를 맞추고, 늘 한 사람이 상처를 삼키며 그냥 넘어갑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오늘은 내가 참자. 이번만 내가 이해하자.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자체는 진짜 따뜻한 마음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이 반복되면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연락하고 웃기도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참을 때마다 작은 감정 하나가 쌓이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이유도 모르게 그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이름만 봐도 한숨이 먼저 나오고
연락이 오면 반갑기보다 지치고 만나고 나면 뭔가 소모된 느낌만 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감정을 상대한테 말을 못합니다. 말했다가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냥 또 삼킵니다. 더 서글픈 건 이쯤 되면 상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말을 속으로 삼켜왔는지 그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이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면 나는 계속 괜찮은 척을 해왔으니까요. 그러니 상대 입장에서는 불만 하나 없는 편한 관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상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상대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서글픈 건 그 사람 앞에서 늘 작아지는 내 모습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느끼는 감정을 숨기고 항상 상대 눈치를 보며 맞춰가는 내가 어느 순간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관계는 나를 편안하게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 앞에서만 유독 긴장되고 만나고 나면 홀가분하기보다 뭔가 억눌린 느낌이 남고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다면 그 관계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 보세요.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편안한가요? 말 한마디 꺼내기 전에 먼저 눈치를 보고 있진 않나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리 계산하고 말을 고르고 또 고르고 있진 않나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가벼운가요? 아니면 뭔가 억눌렸던 것들이 남아서 집에 와서야 한숨이 나오나요? 참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배려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근데 참는 게 배려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 되어버렸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는 게 습관이 되면 나중엔 뭐가 서운한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냥 막연하게 힘들고 막연하게 지칩니다. 그 상태가 오래되면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지쳐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참는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야 그래도 버텼습니다. 에너지도 있고 시간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내 감정도 소중하고 내 하루도 소중하고 내 마음의 평화가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합니다. 평생 참고 살아왔는데 남은 시간까지 누군가 눈치 보며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계속 참기만 하는 관계. 그 안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상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지 오래된 겁니다. 균형을 잃은 관계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쪽이 완전히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냥 기울어진 채로 흘러갑니다. 지금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진 않은지 한 번쯤 조용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증거는 서운함을 말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서운하다고 말한 게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말을 꺼낸 뒤에 뭔가 달라졌나요? 아니면 말하기 전이나 말한 후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나요? 사실 누군가에게 서운하다고 말하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말하고 나서 관계가 더 어색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두려움을 감수하고 입을 열었다는 건 아직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서운한 감정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아직 기대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기대도 없는 사람한테는 서운할 일조차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무관심해집니다. 뭘 해도 뭘 안 해도 그냥 그렇습니다. 반대로 서운하다는 건 이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좀 서운했어. 그때 나는 많이 속상했어. 다음엔 조금만 다르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 말들은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관계를 더 망치고 싶지 않아서 아직은 붙잡고 싶어서 꺼내는 말입니다. 근데 관계가 진짜 끝나가고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을 제대로 받지 않습니다.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척만 하는 겁니다. 응, 알았어. 미안해. 말은 하는데 눈빛이 다릅니다. 진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는 더 냉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서운함을 꺼낸 순간부터 오히려 태도가 싸늘해집니다.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분위기가 바뀝니다. 세 번째가 가장 상처가 됩니다. 내 서운함이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크게 서운할 일이야? 어느 순간 내가 서운했던 이유는 사라지고 내가 예민한 사람이라는 말만 남습니다. 내가 아팠던 순간은 없어지고 내가 피곤한 사람처럼 취급됩니다. 그 순간 사람은 깊이 지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고 싶은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떤 감정인지보다 그냥 조용하길 바라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한 포기가 시작됩니다. 관계는 다툼이 없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운함이 생겼을 때 그걸 함께 꺼내놓고 같이 다룰 수 있는 관계입니다. 나는 이래서 서운했어. 아, 그랬구나. 나는 몰랐어. 미안해. 이 짧은 대화 하나가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그건 단순히 상대방이 둔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바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정말 아픕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꺼낸 말이 상대한테는 그냥 귀찮은 불평으로 들렸다는 것. 내가 관계를 살리려고 한 말이 오히려 내가 더 초라해지는 결과로 돌아왔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말을 멈춥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말했다가 내가 더 상처받을 바에야 그냥 혼자 삼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말을 멈춘다는 건 관계를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을 말할 수 없는 관계, 내 감정을 꺼냈다가 오히려 더 작아지는 관계, 아무리 말해도 제자리인 관계. 그 관계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운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내 감정을 꺼냈을 때 그랬구나. 미안해 한마디 해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눈치채주는 사람.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이 내 서운함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증거는 함께한 뒤에 따뜻함보다 허무함이 남을 때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고 든든했던 적 있으신가요? 별말을 나눈 것도 아닌데 왠지 기분이 좋고, 아, 잘 만났다 싶었던 그 느낌. 반대로 분명히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왠지 더 허전하고 혼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외로웠던 적은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느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관계는 신기합니다. 오래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비싼 데 가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카페에서 별말 없이 앉아 있어도 좋고, 걸으면서 시시한 이야기를 해도 즐겁고, 헤어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 기분이 좋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힘이 나고, 오늘 하루가 괜찮았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근데 끝나가는 관계는 정반대입니다. 만나기 전부터 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설레는 게 아니라 슬슬 부담이 생깁니다. 만나는 동안은 괜히 긴장됩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신경 쓰이고, 웃어야 할 것 같아서 웃고, 맞장구 쳐야 할 것 같아서 맞장구 칩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나면 홀가분하기보다 허무합니다.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뭔가 채워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비워진 느낌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으면 우리 왜 만났지? 싶기도 하고 괜히 울적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마음은 서로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진짜 대화가 없었고, 진짜 감정이 오가지 않았고, 그냥 시간만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 만나고 나서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 아닐까요? 원래 좀 무뚝뚝한 사람이라서요. 오래 못 봤더니 어색한 거겠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매번이라면 그건 컨디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날 때마다 부담스럽고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고 헤어지고 나면 항상 허무함이 남는다면 그건 관계 자체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누가 나를 자꾸 소모시키는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도 몸이 먼저 압니다. 그 사람 이름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연락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감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감각을 무시합니다. 오래된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한때 정말 소중했던 사람이니까. 이 이유들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건가? 조금 더 만나다 보면 나아지겠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관계의 온기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관계인 건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다고 해서 불편함까지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한때는 정말 따뜻했던 사람이 지금은 만날 때마다 허무함만 남긴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두 사람 사이의 온기가 조용히 식어버린 겁니다. 함께한 뒤에 남는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따뜻함이 남는 관계는 아직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허무함이 남는 관계는 이미 마음의 끝자락에 와 있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감정이 남는지 한 번쯤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그 감정이 지금 그 관계의 진짜 상태를 말해주고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관계가 끝나기 직전 반드시 나타나는 가장 조용하고도 분명한 신호입니다. 계속 보세요. 다섯 번째 증거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말하고 싶지 않을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대화가 의무가 되고 내가 계속 참기만 하고 서운함을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고 만나고 나면 허무함만 남는 것. 이 네 가지가 쌓이면 사람한테 아주 조용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말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말했습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그 사람한테 전하고 싶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털어놓고 싶었고, 오해가 생기면 꼭 풀고 싶었습니다. 화가 나도 설명하고 싶었고, 서운해도 알아줬으면 했습니다. 그게 다 그 사람이 내게 소중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굳이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그 사람한테 꺼내봤자 뭐가 달라지겠나 싶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설명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고 꺼냈다가 또 상처받을 것 같고 괜히 말했다가 내가 더 초라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삼킵니다. 이게 단순히 지친 게 아닙니다. 피곤하면 잠깐 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바쁘면 연락이 뜸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일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말하고 싶어집니다. 또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닙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 사람한테 내 속마음을 꺼내고 싶은 욕구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없어진 겁니다. 이건 관계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아직 관계를 살리고 싶으면 어떻게든 말을 합니다. 울면서라도 말하고, 화를 내면서라도 말하고, 돌아서다가도 다시 붙잡고 말합니다. 싸우는 관계도 사실은 아직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감정이 오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정말 끝났을 때는 조용해집니다. 서운해도 말하지 않고, 속상해도 표현하지 않고, 그저 마음속으로 한 발씩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밖에서 보면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락하고, 여전히 만나고, 여전히 웃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미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그 평온함은 체념입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여기까지구나. 그 결론이 마음속에서 이미 내려진 겁니다.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 보세요.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은 게 언제였나요?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었던 게 언제였나요? 지금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굳이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그 관계의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말해줍니다. 아직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관계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면, 내 마음을 들려주고 싶지 않다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조차 사라졌다면, 그 관계는 어쩌면 이미 조용히 끝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5가지 증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의무만 남았을 때, 내가 계속 참기만 할 때, 서운함을 말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 함께한 뒤에 따뜻함보다 허무함이 남을 때,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말하고 싶지 않을 때,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오늘 5가지 증거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답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끝난다는 건 언제나 슬픈 일입니다. 크게 싸워서 끝나는 관계보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식어버린 관계가 더 아픈 이유는 한때는 정말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고, 힘들 때 곁에 있어줬던 기억이 있고, 그 사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혹시 다시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여기서 놓아버리면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수없이 망설입니다. 수없이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근데 오늘 꼭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붙잡을수록 내가 더 다치고, 더 초라해지고, 더 외로워집니다. 억지로 살려낸 관계 안에서 정작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마음이 떠난 관계는 아무리 애를 써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꽃이 시들기 시작하면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뿌리가 죽어버린 꽃은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다시 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남아있을 때는 노력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린 관계는 노력이 아니라 미련만 남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인정하는 것. 이게 차갑고 냉정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처럼, 저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인정하는 건 남은 내 시간을 함부로 소모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것, 더 이상 작아지지 않겠다는 것, 내 마음을 소중하게 대하겠다는 것. 그게 냉정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일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오랜 설명 없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기운이 나는 사람. 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가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 100명의 의무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혹시 지금 어떤 관계 앞에서 자꾸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이 관계를 붙잡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끝난 관계에 매달리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의 답을 아는 순간
마음은 조금 아프더라도 삶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보시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무거움 자체가 그만큼 관계의 진심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